안녕하세요. 부모학개론입니다. 저희가 이제 훈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물론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을 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테두리를 설정해 주시고 훈육을 진행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모든 상황에 그렇게 강하게 훈육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아이들이 안에 내재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있을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뿜어져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내 마음 안에 지옥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양보하고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들을 하는 거는 매우 어려운 일이고요. 이건 풍선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풍선에 바람이 기본적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누가 누르지 않아도 지나만 가도 그 풍선이 빵빵 터지거든요. 근데 반면에 풍선에 바람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걸 밟아도 풍선이 잘 터지지 않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이 스트레스라는 것도 아이가 내재적인 다른 상황에서의 스트레스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는 옆에 누가 앉기만 해도 다가오기만 해도 마구 소리를 지른다거나 밀쳐낸다던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자주 발생을 해요. 근데 이렇게 내재적인 스트레스가 가득 찬 친구에게 그냥 하지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요렇게만 한다라고 하면요, 이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건 마음의 또 병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다뤄주면서 테두리를 쳐주어야만 그것이 효과적으로 이 아이가 편안하면서 다른 사람의 경계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아이들이 흔히 스트레스를 겪는 건 두 가지 안에서 보는데요. 첫 번째, 아이가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제대로 사랑을 경험하고 있지 못한 상태. 두 번째는 제대로 또 신체 에너지의 발산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제 크게 두 가지 스트레스를 아이들이 많이 겪게 돼요. 네, 첫 번째 스트레스에 관해서 오늘은 이제 동생 스트레스를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둘째가 태어나고 나면 흔히 아이들이 공격적인 모습, 동생을 때리거나, 마구 소리를 지르거나, 동생의 물건을 뭐 뺏거나, 뭐 요런 공격성을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 퇴행, 예, 기저귀를 안 차던 친구가 기저귀를 채워달라고 하기도 하고, 동생처럼 같이 막 기어 다니려고 하고, 이제 그런 식의 퇴행 행동들을 보이기도 하고, 엄마에 대해서 많이 집착을 한다던가 아니면 언제나 좀 짜증스럽게 말을 한다던가 요런 것들을 많이 보이죠. 이건 많이 아시다시피 아이가 엄마를 뺏겼다. 내가 사랑하는 엄마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이 아이가 질투를 느끼면서 극한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건데,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합니다. 동생과 형님의 관계는 둘째가 태어나고 생후 한 달 안에 결정이 된다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농경 사회에서는 첫째가 둘째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내 학업도 포기하고 내 결혼도 포기하면서 동생들을 챙기는 이런 형님들의 모습들이 되게 일반적이었잖아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왜 이렇게 달라졌냐면, 농경사회에서는 엄마들이 아기를 낳고 3, 4일 만에 그냥 밥 매러 막 가요. 그러니까 동생이 막 울고 있는데 얘를 도와줄 수 있는 건 형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가 울고 있을 때 그 아가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극률한 마음이 들면서 내가 도와주면서 내가 정성 들여서 그 동생을 키우면서 정이 들고 우애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내 몸으로 낳았고 그래서 훨씬 처음부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지만 동생과 형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극률함의 마음, 불쌍한 마음이 점점 변해가서 사랑이 되고 책임감이 되고 우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생을 조금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들 아시다시피 동생이 울 때 바로 달려가지 마시고, 아이가 울 때 어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훨씬 더 많이 받거든요. 옆에서 누가 아이가 울고 있으면 그것이 아이에게 굉장히 긴장감을 주고 불안한 마음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조금만 아이가 우는 소리를 조금만 참으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형님이 먼저 와가지고 동생 우니까 가봐. 엄마 제 아기가 뭐가 필요한가 봐. 이렇게 말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한 달 정도는 그걸
그거를 아이의 울음소리를 조금 버텨주신다. 아기가 울어도 막 가지 마시고 근데 형님이 가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첫 한 달 동안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엄마가 동생한테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챙겨야 돼. 쟤는 불쌍한 애야. 이걸 좀 심어주시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둘이 똑같이 사랑해. 이런 말씀은 안 하시는 거예요. 둘이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다들 아시다시피, 첩에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내 남자친구가 내 남편이 두 사람을 똑같이 딴 여자를 둘이 똑같이 사랑한대요. 그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36개월까지는 나만 바라보는 사랑을 아이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36개월 이상의 차이를 두시고 둘째를 출산하는 것을 일단은 추천을 드리고요. 36개월 미만의 차이가 난다라고 해도 충분히 극복은 가능해요. 이제 좀 36개월 이상 차이가 나면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미만의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 너만 사랑해라는 시간, 아이가 엄마를 독차지하는 시간들을 계속 주고 엄마도 그것을 원한다라는 표현을 자꾸만 해주시면서 그 사랑을 뺏긴 느낌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사랑에는 언제나 권력관계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옛날 연애할 때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이 나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또는 내가 이 사람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여겨지면은 그 사람이 뭘 하든 그냥 좀 신뢰가 되고 마음이 편안하게 내 일들을 좀 편안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이 사람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괜히 속으로 좀 심통도 나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않지? 계속 의심스럽고 마음이 불편해지죠. 그래서 아이와 엄마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내가 엄마를 좋아하는 것보다 엄마가 나를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다고 여겨졌을 때 아이가 편안하게 내 놀이 활동들을 편안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엄마가 너를 훨씬 더 좋아한다라는 것들을 언어적으로 많이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고, 아이가 둘째가 태어난 이후에는 엄마랑 둘이 있을 때가 좋았던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무의식 중에 많이 해요. 근데 그거를 엄마가 더 많이 표현을 해주시면 엄마가 저 마음을 더 많이 갖고 있네 라고 생각이 될 때 나는 그 마음이 조금 더 내려놔지게 되어 있거든요. 연애할 때 막 보고 싶어 이렇게 한쪽에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왜 이번 주말에 보잖아. 주말에 볼 거니까 오늘은 일해. 좀 이렇게 내려놔지는 거죠. 근데 이쪽에 한쪽에서 만나자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만나 한쪽에서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아이가 가질 수 있는 느낌들을 엄마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좀 매달리는 식으로 표현을 해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가 있는 집에는 제가 많이 추천을 드리는 게 달력을 만드시는 거예요. 달력에다가 엄마랑 첫째 아이와만의 데이트 시간을 엄마가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를 쳐 놓으시고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아이랑 같이 그걸 꼽는 거예요. 엄마는 우리 민준이랑 둘만 있을 때가 너무너무 그리워. 엄마가 민준이랑 둘이 있었을 때 이런 것도 하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민준이랑 둘만 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날 민준이랑 엄마랑 둘이서만 데이트할까? 이렇게. 예, 그래서 민준이가 그걸 원하는데 엄마가 먼저 그런 표현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날이 매일 자고 일어나면서 민준이랑 둘이서만 데이트할 날이 이제 9밤 남았네, 8밤 남았네, 7밤 남았네. 엄마가 그걸 꼽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달력에 하루하루를 X표를 하시면서 우와 이제 내일이면 민준이랑만 놀 수 있다 이런 거를 표현을 해주시면 엄마가 정말 나랑 둘만 놀고 싶구나. 엄마가 나도 엄마랑 둘만 놀고 싶었는데 엄마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엄마가 나를 정말 훨씬 더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 똑같이 사랑해가 아니라 나를 훨씬 더 사랑하는구나 라고 여겨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나가서는 동생 얘기 하나도 안 해주시고 둘이서 그냥 놀이터를
가셔도 되고 마트를 가셔도 되고 둘만 손을 잡고 둘이 마주보고 웃고 맛있는 거 사주시고 이런 둘만의 시간을 계속 좀 정기적으로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한번 그렇게 하자라고 표현을 하시면 그렇게 부정기적이고 그냥 즉흥적이면요. 아이가 그날이 언제 올지를 되게 기다리고 엄마는 안 기다리는 것 같고 그래서 속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정확한 날짜를 하나 정하시고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게 일주일에 한 번도 좋고 2주일에 한 번도 좋아요. 동그라미를 치고 엄마가 하루하루 손 꼽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그것을 충분히 더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나가서 놀 때 나에게만 잘해주는 모습을 볼 때 얘가 그런 데이트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제 집에 있는 동생이 생각나고 동생이 불쌍해지고 그래서 엄마 동생 것도 사가자 이렇게 스스로 말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랬을 때도 그래 동생 거 사가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 엄마는 민준이만 사주고 싶은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정말 동생을 별로 안 즐기는구나 라는 거를 조금 더 계속해서 아이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생 스트레스 해결의 핵심은 형을 더 사랑한다라는 거를, 형만 사랑한다라는 걸 형이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부모님들이 물어보시는데 그럼 또 동생은요? 동생도 24개월까지 36개월까지 배타적인 사랑을 필요로 한다면서요. 이렇게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죠. 동생이 불쌍하다고도 말씀하시고요. 그러니까 둘째가 있는 경우에 대부분 형이 뭐 기관을 가기 때문에 동생하고 둘만 있는 시간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또 동생을 폭발적으로 사랑해 주시지만 이제 형이 오고 난 다음에는 조금 더 형 중심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고, 동생이랑 형이랑 싸웠다고 해도 형을 먼저 데리고 가서 이야기 나누기 해주시면서 형 마음을 먼저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니까 형 말을 먼저 들어줄 거야. 형에게 먼저 항상 기회를 주시고. 왜 그래야 되냐면요, 형은 엄마를 뺏긴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뺏겼다, 반이라도 뺏겼다라고 했을 때 그 박탈감, 그건 분노가 될 수 있는 감정들이에요. 동생은 원래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자가 있었던 상태거든요. 그래서 동생은 박탈감은 없어요. 오히려 처음부터 경쟁 상대가 있고 내가 사랑을 쟁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본능적으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가 엄마 앞에서 생글생글 웃고 사랑받을 일을 많이 하죠. 본능적으로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랑을 얘는 쟁취해야 되는 거고 한쪽은 뺏기는 상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또 동생이랑 둘만 있는 시간 동안에 네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너를 제일 사랑해 또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동생이랑 있을 땐, 둘만 있을 때는 이 아이만 보시고 형 얘기를 하나도 안 하시고, 형이랑 있을 때는 또 너만 사랑해 이렇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너만 사랑해 하신다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형한테 앞에서 많은 거를 먼저 기회를 주신다고 해서 너가 형이니까 엄마가 많이 봐줬으니까 너가 동생한테 양보해 이런 걸 또 바라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거는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형이니까 양보를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유아들은 다 똑같아요.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게 당연하다라고 절대 받아들여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동생이니까 양보해, 형이니까 양보해 이런 말은 금기어다. 아이가 절대로 그것을 납득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없다.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분노를 쌓게 된다. 형한테 많은 기회를 주시기는 하지만 그런 기회를 먼저 받고 더 많은 배려를 받았다라고 해서 형이 양보의 의무까지 지지는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언제나 규칙은 똑같이 적용이 돼야 돼요. 어떤 물건을 가지고 싸운다라고 하면은 그 물건을 먼저 가진 사람한테 주어야 되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계속 분쟁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엄마는 이걸 같이 가지고 놀으라고 사준 건데 이걸 가지고 계속 싸움이 된다면 엄마는 이거를 뺏을 거야, 이거를 이제 가지고 놀지 못할 거야 하고 그런 규칙을 정하시고 그걸 그냥 가져다가 위에 올려다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규칙을 동일하게 세우시고 동일하게 적용은 돼야 돼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형이 스스로 내가 많은 걸 받았으니까 내가 조금 양보해야지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건 오케이. 하지만 너가 형이니까 양보에는 안 되는 거. 근데 이것도요,
형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나만 사랑하는구나. 저 동생이 잘 사랑을 받지 못하는구나.'라는 게 여겨졌을 때, 엄마가 '나만 사랑하는구나.' 이게 가득 찼을 때 동생을 챙기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생길 때까지는 어머님이 좀 기다려 주시고 형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형만 사랑한다.'라는 다양한 표현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트 아까 꼭 기억하시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한 달 안에 형제 관계 변화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이메일이나 댓글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